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조선시대의 가장 낮은 계층 중에 하나였죠. 천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천민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천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조선시대 때 가장 낮은 계층으로 천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가장 천한 계층입니다. 천한 계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시했음은 물론이고요. 천민이 되고 싶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지칭할까요? 크게 7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천민의 종류를 좀 나열해 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비가 대표적인 천민이죠. 그 외에 백정, 사당패, 광대, 창기, 악공, 무당.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서 천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천민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잘 나오는 게 바로 노비죠.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개인에게는 또는 국가에 속했던 사람들이 지칭합니다. 이 노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출 포인트로 잘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백정이라는 천민이에요. 백정은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일종의 도축업자를 이야기하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상당히 이 직업에 대해서 천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백정이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뜻과 고려시대의 백정의 뜻이 조금 달라요.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도축업자로 여겨지면서 천민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면 비교해서 좀 기억해 볼게요. 고려시대 백정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적인 백성, 일반 농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백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상민, 양인에 해당하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선의 백정은 도축업자로서 천민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 사당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당놀이, 사당패 같은 놀이 하는 사람들, 광대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탈 같은 걸 쓰고요.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창기는 일종의 기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악공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무당은 뭐죠? 그렇죠. 신의 뜻을 알아가지고 구술하는 사람들을 조선시대에는 7가지 천민으로 칭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천민 중에 하나였던 노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비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내용을 살펴봅시다. 일단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노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하죠.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재산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이렇게 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쓰던 아주 소중한 자동차를 선생님의 동생에게 주었어요. 또는 동생에게 주면 상속의 개념이 되니까 선생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여라고 표현해요. 아, 이런 표현들이 있군요. 이렇게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매매와 상속과 증여 같은 것들이 가능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두 번째로는 노비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요. 나라에 속한 노비를 우리가 공노비라고 해요. 국가의 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에게 속한 노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사노비라고 표현해요. 개인이 갖고 있는 노비죠. 이해되세요? 자, 이 공노비의 종류도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공노비는 일단 관청에 속해 있는 관노비, 선상노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관노비라고 그냥 익혀주시고요. 그리고 관하에서 생활하진 않지만 일정 금액을 나라에 납부하면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납공노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산호비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좀 치고 정리할게요. 비슷한 형식으로 산호비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 항상 양반집의 아름다운 아가씨는 그 옆에 몸종을 두고 다니죠. 언제나 이 몸종은 양반과 함께 거주하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그를 보좌한답니다. 항상 거주하면서 주인을 따르는 노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솔거노비라고 표현해요. 또한 이런 노비가 존재합니다. 주인과 함께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일정 부분의 신공을 바치면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비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 사는 노비죠. 외거노비죠. 바깥에서 거하는 노비고요. 그 대신 신공을 바쳐야만 해요. 그러나 비교적 솔거노비에 비해서는 개인 생활이 가능하고요. 가족이나 재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노비가 바로 외거노비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가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반하고요. 양반 남자하고요. 그의 종인 노비하고요. 결혼을 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죠. 자, 이렇게 돼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럼 선생님 공식적으로 봤을 때 이 자식은 양반이에요, 노비예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양반일까요? 노비일까? 아니면 중간을 합쳐가지고 뭐 중인이나 상민쯤 될까요? 정답은 노비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했어요. 어떤 원칙으로 이걸 계산을 하냐면 1, 1000, 즉천 이거죠. 저는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양반이고 엄마는 노비인데요. 헷갈려요. 1천 즉천 너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천민이면 너는 천이야. 그러니까 너 고민하지 마. 너의 계층은 뭐야? 노비야. 이해되시죠? 이런 원칙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극적인 이런 그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였답니다. 일천직천이라는 용어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천민의 구성과 노비에 대해서 살펴봤죠. 특히 천민 중에서 백정이라는 계층을 잊지 말기로 했어요. 이 백정은 조선시대는 도살업자, 독축업자로서 천민에 속했던 사람들이지만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죠.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노비는 대표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공노비와 산노비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라는 원칙으로 노비를 대했다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먼저 답을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맞춰볼게요. 조선시대 천민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은 사회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죠. 특히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죠.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으며 천인의 다수를 차지한 노비 역시 그 대우가 미미하였답니다. 특히 천민의 대다수인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산노비로 구별이 되었고요. 이들 중 납공노비, 외건노비는 그나마 대우가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반드시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